네, 성장성이 돋보이는 로봇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에 좀 좋을까요? 로봇주가? 왜 좋을까요? 사실 오늘 좀 시장에서 돋보일 만한 이슈도 좀 그닥 없고 해서 맞아요. 좀 그나마 이게 성장성이 돋보이는 이런 부각받을 수 있는 이런 로봇 섹터를 제가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. 앞으로 미래 말씀하시는 거죠? 그죠, 그죠. 네. 그리고 심지어 내일부터 또 이슈가 있기도 해요. 아, 맞아요. 내일부터 또 좋은 이슈가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네. 들고 와 봤고요. 우선은 가장 큰 이슈입니다. 내일 당장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에서 상장을 합니다. 이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로보틱스라는 이름 그대로 이제 협동 로봇, 이제 또 그리고 로봇 솔루션 패키지, 네.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개발하고 제조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기업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라인업으로는 이제 20kg에서 25kg의 중량을 이렇게 막 핸들링 할 수 있는 이런 H 시리즈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. 두산 로보틱스는. 네. 뭐 이 외에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이런 협동 로봇을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. 자,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달에 이제 공모청약에서 크게 흥행을 했어요. 맞아요. 네. 이번 IPO에서 거의 1920곳이 넘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몰렸고요.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33조가 넘는 증거금을 납입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따라서 이 경쟁률도 지금 1045대 1이었으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이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점도 좀 흥행을 이끈 이유 중 하나겠고요. 이 상장 이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적다는 점에서도 이제 시장의 이목을 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보통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이제 유통 물량이 20%에서 30%일 때 주가가 가장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,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네. 두산이 이제 지분이 이제 68.2%, 그리고 공모주주 지분이 25%. 뭐 결론적으로는 상장 후에 상장 후에 네. 총 유통 물량이 지금 네네네. 24.8% 정도 되는 거거든요. 유통 물량이요? 네. 네. 여기에다가 뭐 매각 제한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은 유통 물량은 앞으로도 더 적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보통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투기성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네. 당장 내일 사는 거는 저는 좀 무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이 두산 로보틱스를 노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규 상장 이후에 가격이 조금 눌렸을 때, 빠졌을 때? 살짝 눌렸을 때 그때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를 노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조언 정도를 한번 참고 정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혹시 공모주로 들어간 사람들,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은 좀 더 사야 될까요?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? 이제 주가 추이를 보고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죠. 아무래도 상장 초반에는 이제 좀 뜨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. 그쵸. 많이 뜨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장입니다. 지금은? 최대한은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눌렸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예를 들자면은 일단은 인건비.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. 너무 비싸죠. 맞죠.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한 편이기는 하지만 2018년 이후에 이 최저시급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네. 뭐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을 쓰기가 거의 좀 무서운 상황입니다. 왜요? 비싸잖아요.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. 이게 사실 약간 딜레마기는 한데, 이게 삶의 질이 좀 높아지려면은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야 되는 게 맞는 말인데, 근데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좀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맞아요. 이런 게 좀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뭐 이제 정직원으로 쓰게 되면은 저것도 줘야 돼. 퇴직금, 주휴수당 줘야 돼. 그쵸, 뭐 네. 퇴직금 챙겨줘야 돼. 뭐 그쵸. 보험 가입해야 돼.
이렇게 막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음. 사장님들 입장에서 가져가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적자나게 되면은 사람도 못 쓰게 되는 거고. 맞아요.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편의점이나 식당, 뭐 카페 같은 이런 업종들은 사람을 하루 종일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맞아요. 이제 로봇에 좀 눈을 돌리고 있다. 오. 로봇 같은 거를 지금 실제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람을 좀 갑자기 좀 써야 되다 보는데 인건비가 또 비싸다 보니까 로봇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보면은 이제 카페에서 로봇이 막 에스프레소 샷을 뽑고 정말 뭐 많더라고요. 요즘에. 치킨집에서 치킨을 로봇이 튀겨주고 맞아요. 거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이 로봇 렌탈 같은 것도 비용이 만만치는 않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로봇이 이제 사람을 막상 대면하는 것보다는 좀 비교적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로봇 시장에 뭐 계속 대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. 자, 지난해 이 중기부가 신디지털 제조 혁신 이제 추진 전략에서 2027년까지 스마트 공장 사업을 또 고도화하고 체계화해가지고 네. 스마트 공장을 25,000개를 육성한다고 해요. 오.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난 정부에서 20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이렇게 좀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지금 거의 양적 확대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는 좀 고도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제 좀 획일적인 이런 지원 방식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기업 맞춤형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. 이 기업이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이제 민간 전문가가 네.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그 기업 수준에 맞춰서 선도 모델 그리고 고도화 뭐 기초 단계부터 이렇게 지능형 공장을 좀 맞춤하는 단계까지 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. 따라서 이 스마트 공장이 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네. 이렇게 좀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맞아요. 따라서 2030년까지만 해도 거의 2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. 대기업들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. 앞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 것처럼 이제 또 하나에서 네. 하나 로보틱스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오. 이 로봇 사업에 이제 발을 들인다고 합니다. 이 하나가 오늘 이제 로봇 전문 기업 이제 하나 로보틱스를 공식 출범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. 이 두산 로보틱스랑 똑같이 이제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한다는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. 오. 아까 말했던 이런 뭐 서빙 로봇이나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이나 네. 뭐 커피 에스프레소 샷을 뽑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뭐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 관리 로봇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이런 제품을 또 개발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또 하나의 협동 로봇 중 거의 60%가 북미랑 유럽에서 60%가 북미랑 유럽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글로벌 시장도 점점 발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거다. 오. 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. 하나의 네, 입장에서. 네. 오, 네. 따라서 지금 시장이 2030년까지 200조나 되는 시장인데 제가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 200조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앞으로요. 네. 오.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이 당연히 달려들겠죠. 뭐 하나도 달려들고 두산도 달려들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면서 이 그러겠네요. 로봇 산업에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. 오. 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까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다음 달 이제 1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나흘 동안 일산에서 이 2023 로보월드라는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좀 이제 네로라 하는 이런 로봇 관련 기업들이 부스를 잡고 참가를 또 할 예정입니다. 대표적으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유진 로봇 등 해가지고 이제 뭐 300개가 넘는 로봇 기업들이
이제 신제품과 기술들을 또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. 뭐 만약에 진짜 막 로봇주들에게 뭐 관심이 있다, 뭐 로봇 자체 이 산업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 될 때 뭐 나흘 동안 진행하니까 네. 한번 가서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오. 말씀까지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로봇주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 이 종목 말고는 사실 다른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. 혹시 이 종목 말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본 종목이 좀 있을까요? 근데 제가 오늘 관련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져왔어요. 아, 정말요? 아, 진짜요? 네, 관련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져와 버렸습니다. 네. 자,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볼 순 없죠. 사실 로봇 대장주잖아요. 맞아요. 안 로봇 볼 순 대장주다 없어요. 보니까 안 볼 수가 없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.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상 좀 더 하방 압력을 가할 위험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. 61선까지 빠질 위험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내일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같이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작용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뭐 8%나 빠져서 이게 좀 위험하기는 한데 만약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처럼 뭐 좀 저점이 확인됐을 때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사실 지금 아직 자리는 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이제 전환선이 기준선으로 올라오는지를 좀 확인하고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유진 로봇을 가져왔습니다. 유진 로봇이요? 네.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커스텀 AMR 해가지고 좀 관련해가지고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유진 로봇도 지금 사실 지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진 로봇은 조금 이제 과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리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좀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